빨간 관광버스 한 대가 급브레이크로 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와랄, 와랄왈. 갑자기 떠돌이개 한 마리가 버스 앞을 막았습니다. 온몸을 던져 막아섰습니다. 저 개 좀 치워요. 운전기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하던 68살 박순애 할머니가 소란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 개가 왜 저래? 떠돌이 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 어귀를 배회하던 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 낡은 이불을 꽉 쥔 채 내렸습니다. 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 손주.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68살이었지만 누구보다 일찍 좌판을 폈습니다. 낡은 비닐 천막 아래 상추와 깻잎, 고추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좌판이 순애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는지 연락조차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며느리는 10여 년 전 손주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혼자였습니다. 좌판을 지키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매, 상추 한 봉지 주이소. 단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상추를 담았습니다. 1,000원을 받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시끄러웠지만 순애의 마음속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이제는 고요함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애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주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까만 눈동자, 작은 손, 울음소리. 하지만 이제는 기억도 희미했습니다.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시장 어귀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골목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진돗개처럼 생긴 흰 개였습니다. 목에 목줄도 없었고 털은 더러웠습니다. 떠돌이 개였습니다. 저게 또 왔네. 옆 좌판 아저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순애는 개를 흘끗 보았습니다. 개는 시장을 배회하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개를 피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개는 순애의 좌판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순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도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개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간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개에게 줄 밥도 없었고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개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순애는 남은 채소를 정리했습니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물을 뿌렸습니다. 오늘도 별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10,000원도 채 안 되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할매, 힘드시제? 건너편 생선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늙으면 다 이런 거지. 주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늘 쑤셨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순애는 좌판을 걷었습니다. 남은 채소를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지만 혼자 들어야 했습니다.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데 다시 그 개가 보였습니다.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개가 떨고 있었습니다. 추운 건지 아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배고프냐? 순애가 물었습니다. 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애처로웠습니다. 순애는 광주리에서 먹다 남은 찐감자를 꺼냈습니다. 개 앞에 놓았습니다. 개는 감자를 냄새 맡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먹어. 순애가 말했습니다. 개는 천천히 감자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었습니다. 순애는 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개도 혼자구나. 나처럼. 어디서 왔니? 주인은? 순애가 물었지만 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순애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털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내일 또 오면 밥 줄게. 순애는 광주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개는 순애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순애가 걸어가자 개도 뒤따라왔습니다. 순애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지 마. 나도 먹을 게 없어. 하지만 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뒤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순애는 걸음을 빨리 했지만 개도 속도를 맞췄습니다. 결국 순애는 포기했습니다. 알았어. 따라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었습니다. 개는 문 앞에 앉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안으로 들어가 남은 밥을 꺼냈습니다. 그릇에 담아 개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개는 밥을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다 비웠습니다. 순애는 물도 한 그릇 더 주었습니다. 개는 물을 마시고 순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가. 순애가 말했습니다. 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집 앞 담벼락 아래에 누웠습니다. 순애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우는 소리였습니다. 외로운 소리였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의 마음속 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좌판을 폈습니다. 채소를 팔았습니다. 개는 여전히 시장 어기를 배회했습니다. 순애를 보면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조금씩 밥을 나눠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개는 순애의 좌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개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순애는 개를 쫓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개가 있으니 덜 외로웠습니다. 할매, 개 키우세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떠돌이에요. 하지만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가 할매 따라다니던데요? 주인인 것 같은데. 순애는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는 순애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런가?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개가 있으니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순애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몰랐습니다. 이 개가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개가 10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이 개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개는 이제 순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시장에 가면 좌판 옆에 앉았고 집에 가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순애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백구라고 불렀습니다. 흰 털 때문이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장사 안 되네.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순애는 웃었습니다. 백구가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자신이.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시장 앞 큰 길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간 고속버스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관광버스 같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체험학습인가 보네. 옆 좌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이런 버스가 시장에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 체험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뭔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스 쪽을 응시했습니다.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털이 곤두섰습니다. 순애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긴장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뒤이어 보육원 선생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줄로 서세요. 뛰지 마세요. 아이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10명쯤 되었습니다. 6살부터 10살까지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그늘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백구는 버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와랄, 와랄랄. 백구가 짖었습니다. 목청껏 짖어댔습니다. 온몸을 던져 버스 앞을 막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생님도 당황했습니다. 저게 좀 치워주세요. 운전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위험했습니다. 백구야, 안 돼. 순애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짖어댔습니다. 버스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게 왜 저래? 미쳤나? 물리면 어쩌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애는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피했습니다. 버스 앞을 절대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와랄, 와랄랄. 백구의 짖음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공격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순애는 백구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는 순애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버스 문을 향했습니다. 백구는 버스 문만 응시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 개가 할머니 개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순애의 개는 아니었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순애가 사과했습니다.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버스 뒤로 숨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걔 좀 묶어두세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 운전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다시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백구의 목을 꽉 잡았습니다. 백구가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순애가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울었습니다. 낮게, 길게 울었습니다.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구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걔가 묶였으니 무섭지 않아요. 자, 다시 줄 서볼까요? 아이들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여전히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백구는 순애의 품에서도 계속 버스 쪽을 보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줄을 섰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점검했습니다.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보육원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백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응시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백구의 귀가 움직였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준호, 서연, 지훈, 성준. 성준이라는 이름이 불렸을 때였습니다. 백구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순애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백구가 찾던 사람이 저기 있었습니다. 작은 남자아이가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애착 이불 같았습니다. 아이는 이불 없이는 불안한 듯 했습니다. 백구는 그 아이만 바라보았습니다. 울음을 멈췄습니다. 조용히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는 백구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성준이라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옆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끌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험학습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준이라는 아이도 함께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이불을 꽉 쥔 채, 백구는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순애가 달랬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괜찮은지 순애도 몰랐습니다. 백구는 순애의 품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몸만 떨리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소동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안고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백구는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할매, 저게가 왜 그랬을까요? 옆 좌판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반응이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순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왜 저 버스를 막으려 했는지, 왜 성준이라는 아이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봤는지. 오후가 되자 체험학습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버스로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버스에 태웠습니다. 백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버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성준이라는 아이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백구는 버스를 따라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순애가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가면 안 돼. 백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백구는 그제야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백구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꽉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너한테.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순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게 조용히 울었습니다. 순애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백구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누워 밤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는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너, 그 아이를 아는 거니? 순애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 같았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길래? 순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백구와 저 아이 사이에 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 어느 날에 순애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성준이라는 이름, 8살쯤 되는 나이, 애착 이불을 꽉 쥔 불안한 눈빛,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옆 얼굴. 설마. 순애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손주가 저기 있을 리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희망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순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성준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살쯤 되는 나이, 애착 이불을 꽉 쥔 모습, 그리고 백구의 반응. 모든 게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잔 듯 했습니다. 순애는 백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야, 그 아이가 누구니? 백구는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지만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백구도 알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그 아이 찾으러. 순애는 어제 버스에 적힌 글자를 기억했습니다. 해맑음 보육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읍내에 있는 보육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순애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백구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아침 첫 버스를 탔습니다. 백구는 순애 발치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승객들이 백구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준을 만나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보육원 위치를 물어가며 찾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현관문 옆에 해맑음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본 보육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순애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머, 어제 그 할머니시네요. 무슨 일로?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 아이 성준이요. 그 아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갑자기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주일지도 모른다고 10년 전에 잃어버린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이 개가요. 어제 그 아이한테만 반응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백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구는 선생님을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애원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와 백구는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순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발치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순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모가 버린 아이예요. 10년 전 길가에 버려져 있었어요. 2살도 안 됐을 때였죠. 순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2살, 버려진 아이.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 어디서 발견됐나요? 순애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성준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요. 이 동네 공원이에요. 새벽에 산책하던 사람이 발견했대요. 이불에 쌓여 있었고,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공원, 순애가 사는 마을에서 가까운 공원이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나간 날, 바로 그 공원 근처였습니다. 이불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낡은 이불이었어요. 아이가 그 이불을 놓지 않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놀라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만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구가 순애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애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주일지도 몰라요.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사라진 날,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던 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던 것,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듣는 동안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믿고 싶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증명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출생신고서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절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복도 쪽을 향해 귀를 세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을 입고 이불을 꽉 쥔 채였습니다. 아이는 백구를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백구가 성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성준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백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구는 성준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성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백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성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너 아는 것 같아. 성준이 말했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털, 축축한 코, 낮은 울음소리.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백구가 성준의 손을 핥았습니다. 성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불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백구 곁에서 아이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손주였습니다. 백구가 증명했습니다. 10년 전 백구는 손주 곁에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했습니다. 냄새를, 온기를,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선생님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준은 평소 어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심해서 이불 없이는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지금 걔 앞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성준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성준은 순애를 보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애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내 할머니일지도 몰라.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성준은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보육원만 있었습니다. 저 몰라요. 성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살 때 헤어졌으니 기억할 리 없었습니다.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증명할게. 시간이 걸려도 꼭 증명할게. 순애가 다짐했습니다.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아이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순애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구는 여전히 성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준도 백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 함께했던 시간, 헤어진 아픔. 백구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아침 먹어야지. 선생님이 성준을 불렀습니다. 성준은 백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성준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성준이 복도로 사라지자 백구는 다시 순애 곁으로 왔습니다. 선생님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DNA 검사든 뭐든. 그래야 아이를 보낼 수 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 찾아올게요. 꼭요. 순애와 백구는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백구는 계속 보육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성준이 그리운 듯 했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데리고 올게. 꼭.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애는 옛날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사진, 며느리가 놓고 간 물건, 뭐라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할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구가 순애 곁으로 왔습니다. 순애의 손을 핥았습니다. 위로였습니다. 백구야, 우리 어떻게 하지? 순애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찾으라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포기 안 할게. 내가 10년 동안 기억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순애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불안해하던 눈빛, 이불을 꽉 쥔 손, 백구를 만졌을 때 처음으로 편안해진 표정.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데려올게. 우리 손주. 꼭. 순애는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백구도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둘은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그리며 같은 다짐을 하며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며느리를 찾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옛날 며느리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주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허탈했습니다. 단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주소도 몰랐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장 좌판으로 돌아왔지만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성준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백구도 의기소침했습니다. 시장 어귀에 앉아 먼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다시 가봐야 했습니다. 성준을 봐야 했습니다. 순애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같은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순애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증거는 찾으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곤란해요. 아이를 함부로 만나게 할 수 없어요. 순애는 애원했습니다. 딱 한 번만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망설였습니다. 순애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만요. 아이가 놀라면 안 돼요. 순애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순애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놀이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성준도 보였습니다. 성준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무릎에 올려놓고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준이는 친구가 없어요. 선생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왜요? 불안이 심해서요. 다른 아이들이 다가가면 무서워해요. 이불이 없으면 패닉에 빠져요. 10년째 이래요.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성준은 1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살았습니다. 2살에 버려져서 8살이 될 때까지 순애는 자책했습니다.
왜 더 열심히 찾지 않았을까? 왜 포기했을까? 들어가 보세요. 조심스럽게요.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애는 백구와 함께 놀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순애를 보았습니다. 낯선 어른에게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성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도 따라왔습니다. 성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성준 앞 1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 성준이 놀랄 것 같았습니다. 성준아. 순애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경계했습니다. 순애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야. 지난번에 왔던. 알아요. 성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성준아, 할머니가 내 할머니일 수도 있어.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할머니 없어요. 아니야. 있어.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순애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성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 몰라요. 할머니 몰라요. 성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순애를 막았습니다. 순애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은 구석으로 더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움직였습니다. 순애를 지나쳐 성준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성준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준과 순애 사이에 섰습니다. 순애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순애는 놀랐습니다. 백구가 자신에게 으르렁거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백구는 성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애로부터 성준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패처럼. 성준은 백구를 보았습니다. 울음을 멈췄습니다. 백구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백구의 등을 만졌습니다. 백구는 으르렁거림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준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성준 편이었습니다. 순애가 아무리 할머니라고 해도 성준이 무서워하면 백구는 성준을 지켰습니다. 백구에게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성준의 안전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순애가 울먹였습니다. 백구에게 사과하는 것인지 성준에게 사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순애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셔야 해요. 아이가 힘들어해요.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백구를 보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성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성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백구야, 성준이 잘 지켜줘. 순애가 말했습니다. 백구는 순애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놀이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유리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백구는 성준 옆에 앉았습니다. 성준은 백구를 안았습니다. 얼굴을 백구의 털에 묻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성준이 마음껏 울게 해줬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성준은 순애를 모릅니다. 낯선 할머니일 뿐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지웠습니다. 선생님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이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증거도 필요하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찾을까? 며느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DNA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할머니는 아직 보호자가 아니에요. 막막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보호자가 되는데 보호자가 아니니 증거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선생님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함부로 아이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성준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성준이가 할머니를 원하면 돼요. 아이가 원하면 우리도 고려할 수 있어요. 순애는 이해했습니다. 성준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성준은 순애를 거부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성급하게 굴면 안 됐습니다. 순애는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백구는 안에 남겼습니다. 선생님이 허락했습니다. 백구가 있으면 성준이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백구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였습니다. 백구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순애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나가던 날, 순애는 말렸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갔습니다. 산책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손주를 버렸을까? 아니, 버린 게 맞을까? 순애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사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버렸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찾아야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10년 전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찾아줬습니다. 순애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선미 당시 28세, 아들과 함께 실종.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미. 순애는 이름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선미의 친정 주소였습니다. 순애는 주소를 적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주소로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주소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주소를 찾아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선미요? 그 집 딸? 오래전에 이사 갔어요. 부모도 돌아가시고. 순애는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단서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더 물어봤습니다. 이선미가 어디로 갔는지, 연락처는 없는지. 글쎄요.
도시로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할머니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감사하다며 인사했습니다. 비록 확실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뭔가였습니다. 도시, 아마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준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구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잘 있어요. 성준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성준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웃기도 하고요. 순애는 안도했습니다. 백구가 성준 곁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순애는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더 맡겨도 될까요? 제가 증거 찾을 때까지.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백구가 성준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혼자 누운 침대는 넓었습니다. 백구가 없으니 더 외로웠습니다.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꼭 찾을 거야. 며느리를, 진실을, 그리고 성준이를 꼭 데려올 거야.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찾아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매일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성준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보육원 담장 밖에서 놀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이 백구와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준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에 혼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백구와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공을 던지면 백구가 물어왔습니다. 성준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주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백구 덕분이었습니다. 순애는 백구에게 고마웠습니다. 자신보다 백구가 성준을 더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순애를 불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보육원으로 오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애는 서둘러 버스를 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성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순애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이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준의 애착 이불이었습니다. 이게 왜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불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체험학습 갔던 버스에서 발견됐어요. 성준이가 잃어버렸던 이불이에요. 순애는 이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면 이불이었습니다.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이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흙 자국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얼룩도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변했지만 물 자국 같았습니다. 눈물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이불에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흙 냄새,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기억이 번뜩였습니다. 10년 전 순애의 집에서 사용하던 세탁비누 냄새였습니다. 이건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불을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모서리에 작은 자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지워졌지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꽃 무늬 같았습니다. 순애는 그 자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내가 놓은 자수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손주가 태어났을 때 순애가 직접 만든 이불이었습니다. 면포를 사서 바느질했습니다. 모서리에 꽃자수를 놓았습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이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선생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불을 꽉 안았습니다. 손주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성준의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 이건 내 손주 이불이야. 순애는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찾던 증거였습니다. 성준이 순애의 손주라는 증거였습니다. 이불이 증명했습니다. 순애의 손길이, 순애의 정성이 이 이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순애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성준은 순애의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이불이 할머니 거라는 걸 입증하면.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입증할까? 자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순애는 이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안감을 뒤적이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메모였습니다. 순애의 손글씨였습니다. 10년 전 이불을 만들면서 적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기억했습니다. 손주가 크면 보여주려고 넣어둔 메모였습니다. 우리 강성준에게 할머니가 만든 이불이야. 따뜻하게 자라. 사랑해. 박순애 할머니가. 메모에는 순애의 이름과 손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성준, 성준의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날짜였습니다. 선생님이 메모를 보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순애가 성준의 할머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이보다 확실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됐어요. DNA 검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순애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성준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불을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불이 왜 버스 짐칸에 있었을까? 성준은 매일 이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체험학습 때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버스 짐칸에 성준이 실수로 떨어뜨렸을까? 이 이불 어디서 정확히 발견됐어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짐칸 깊숙한 곳에서 찾았대요. 구석에 숨겨져 있었다고. 숨겨져 있었다고? 순애는 불안해졌습니다. 누가 숨긴 걸까? 왜 숨긴 걸까? 순애는 이불의 흙 자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니 단순한 흙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핏자국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갈색으로 변했지만 분명 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자국. 누군가 이 이불을 안고 울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성준이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자세히 아세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성준의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10년 전 새벽 공원 벤치 밑에서 발견됐어요. 이 이불에 쌓여 있었고 옆에 여자 핸드백이 있었대요. 핸드백?
순애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핸드백은 비어 있었대요. 신분증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고,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손주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당시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실종으로 처리됐어요. 아이 엄마를 찾으려 했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손주를 공원에 두고 갔을까? 아니, 둔 게 아니라 숨긴 걸까? 위험해서 보호하려고. 순애는 이불의 핏자국을 다시 만졌습니다. 며느리의 피일 수도 있었습니다. 순애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선생님, 그날 밤 이상한 신고 같은 거 없었나요? 사건이나. 선생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직접 알아봐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10년 전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DNA 검사부터 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걱정됐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었을까? 살아있을까?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가 짖는 소리였습니다. 격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순애와 선생님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놀이터였습니다. 백구가 성준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 한 명이 성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백구가 으르렁거리며 막았습니다.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순애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이선미였습니다. 선미야.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자가 돌아보았습니다. 순애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이선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순애는 다가갔습니다. 이선미는 더 물러섰습니다. 도망가려는 듯 했습니다. 순애는 소리쳤습니다. 도망가지 마. 이선미는 멈췄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애는 이선미 앞까지 갔습니다. 이선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지만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넌 왜 도망갔니? 왜 손주를 버렸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손주를 두고 사라졌잖아. 순애는 화가 났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선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선미는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놀라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백구 뒤에서 떨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순애는 이선미를 일으켰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손주를 두고 갔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이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순애는 이선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말해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순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성준이를 이선미의 말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순애는 기다렸습니다. 이선미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이선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선미는 물을 마시고 간신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순애는 이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해. 괜찮아. 순애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이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이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성준은 백구와 함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많이 취했어요. 그 사람, 순애는 알았습니다. 순애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선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부터 술 마시면 달라졌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선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준이가 울었어요.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그 사람이 화를 냈어요. 시끄럽다고. 이선미는 떨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순애는 이선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준이한테 손을 들었어요. 순애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주에게, 2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순애의 아들이 손주를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선미의 얼굴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준이가 넘어졌어요. 머리를 부딪혔어요. 피가 났어요. 이선미는 울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불에 핏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성준의 피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흘린 피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이대로 있다간 성준이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음 말을 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순애는 기다렸습니다. 이선미가 준비될 때까지 성준이를 안고 집을 나왔어요. 한밤중이었어요. 그 사람이 쫓아왔어요. 저는 달렸어요. 성준이를 안고 계속 달렸어요. 이선미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을 다시 겪는 듯 했습니다. 순애는 이선미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이선미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공원까지 갔어요. 벤치에 성준이를 내려놓았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상상했습니다. 어두운 밤 공원 벤치, 피 흘리는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 술 취한 남편이 쫓아오는 발소리. 얼마나 무서웠을까. 순애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선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성준이를 데리고 도망치면 그 사람이 잡을 거예요. 둘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선미는 울었습니다. 순애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했는지, 왜 손주를 두고 갔는지. 성준이를 이불에 싸서 벤치 밑에 숨겼어요. 제 핸드백도 옆에 뒀어요. 누가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반대쪽으로 달렸어요.
순애는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미끼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자신에게 끌어들였습니다.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쫓아왔어요. 저는 계속 달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달렸어요. 이선미는 얼굴에 상처를 만졌습니다. 순애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상처가 그날 밤 생긴 것임을, 남편에게 맞은 것임을. 결국 잡혔어요. 그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어디를 맞았는지 기억 안 나요. 너무 아팠어요. 순애는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겪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는 피해자였습니다. 손주를 지키려다 희생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 차렸을 때 병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 있었어요. 이선미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놀랐습니다. 일주일이나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을까?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경찰이 찾고 있다고 했어요. 폭행 혐의로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의 아들은 도망갔습니다. 아내를 폭행하고 자식을 다치게 하고 도망갔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키운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성준이를 찾으러 갔어요. 공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없었어요. 벤치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불도 핸드백도 없었어요. 이선미는 그날의 절망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선미는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했어요. 찾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찾았어요.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못 찾았어요. 순애는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어? 친정 어머니한테라도 말했어야지. 이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저를 원망할까봐. 제가 성준이를 잃어버렸잖아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순애는 이선미를 안았습니다. 이선미는 순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순애도 울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순애가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며느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주를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선미가 순애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은 백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선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준이를 찾으셨어요? 이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백구가 찾았어. 그 개가 기억하고 있었어. 순애는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이선미는 백구를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백돌이? 이선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순애는 놀랐습니다. 백구를 알아? 이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백돌이가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살던 개였어요. 성준이를 좋아했어요. 항상 따라다녔어요. 순애는 이해했습니다. 백구는 그날 밤을 봤습니다. 폭력을, 도망을,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10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공원에서 제가 성준이를 숨길 때 백돌이도 거기 있었어요. 이선미가 말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따라왔나 봐요. 제가 성준이를 벤치 밑에 숨기는 걸 봤어요. 순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구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성준의 냄새를, 폭력의 냄새를, 공포의 냄새를 모두 기억했습니다. 백돌이가 성준이 옆에 있었어요. 제가 떠날 때도 이선미는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두운 공원, 벤치 밑에 숨긴 아이, 그리고 아이 옆을 지키는 개. 이선미는 그 개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지켜달라고. 제발. 성준이 좀 지켜줘. 이선미가 그날 밤 백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백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10년 동안 기억하며 성준을 찾으며 지켰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성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성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선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1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이선미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았어요. 일하면서 계속 성준이를 찾았어요. 병원도 찾아보고 보육원도 찾아봤어요. 근데 이선미는 말을 멈췄습니다. 순애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는 안 왔어? 왜 이 보육원은 찾아보지 않았어? 이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찾으면 뭐라고 말할지, 버린 엄마라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순애는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찾으면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신문에서 봤어요. 이 보육원 이름이 체험학습 기사에 나왔어요. 혹시나 해서 왔어요. 이선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0년 만에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준이를 봤어요. 멀리서 봤어요. 우리 아들이었어요. 이선미는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본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선미에게 말했습니다. 성준이가 너를 기억 못할 거야. 너무 어렸으니까. 이선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순애는 이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봐. 엄마잖아. 엄마로 돌아가. 이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버린 엄마예요. 버린 게 아니야. 지킨 거야. 내 목숨 걸고 지킨 거라고.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이선미는 울었습니다. 순애도 울었습니다. 선생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살고 싶었어요. 이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를 데리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이선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죽는 것보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 두고 자신은 살고 싶었습니다. 이기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이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놓아버린 거예요. 이선미가 말했습니다. 자기 합리화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10년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넌 잘못했어. 도망간 거야. 성준이를 놓아버린 거 맞아. 이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달리 방법이 있었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잘못이지만 선택이었어. 이선미는 울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제 바로잡아. 엄마로 돌아가.
성준이한테. 이선미는 순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애는 며느리를 토닥였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멀리서 백구가 짖었습니다. 성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준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선미를 향해. 백구는 막지 않았습니다. 허락했습니다. 성준은 이선미 앞에 섰습니다. 이선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라는 것을. 엄마? 성준이 작게 물었습니다. 이선미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준을 안았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선미는 울며 사과했습니다. 성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온기였습니다. 백구가 다가왔습니다.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약속을 완수했습니다. 성준을 지켰습니다. 엄마에게 돌려줬습니다. 순애는 그 장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순애와 성준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순애는 매일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성준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선미도 함께였습니다. 성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애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선미한테도 엄마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봤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성준은 백구를 통해 순애와 엄마 이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가 순애 곁에 있으면 성준도 가까이 왔습니다. 백구가 이선미를 핥으면 성준도 이선미를 만졌습니다. 백구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이선미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순애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혈연관계 확률 99.99%.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성준은 순애의 손주였습니다. 법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이선미도 울었습니다. 선생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성준이를 데려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준의 마음은 어떨까? 보육원을 떠나고 싶어 할까? 낯선 할머니, 기억나지 않는 엄마와 살고 싶어 할까? 천천히 해야 해요. 성준이가 준비될 때까지. 선생님이 조언했습니다.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성준의 속도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와 이선미는 성준을 만났습니다. 놀이방에서 만났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습니다. 성준은 바닥에 앉아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애는 성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선미도 옆에 앉았습니다. 성준은 레고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성준은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순애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 좀 해줄게. 옛날 이야기. 성준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
성준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 할머니가 이불을 만들어준 이야기, 할머니가 얼마나 성준을 사랑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성준은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성준을 지키려 했던 이야기, 엄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말했습니다. 엄마는 성준이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킨 거야. 위험해서 지킨 거란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이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성준은 엄마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일어났습니다. 성준의 애착이불로 걸어갔습니다. 이불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이불을 코로 밀었습니다. 성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성준 앞까지 밀고 나서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끙, 끙, 낮은 울음이었습니다.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백구는 이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온몸으로 이불을 감쌌습니다. 마치 그날 밤 벤치 밑에서 성준을 지켰던 것처럼, 10년 전 그 순간을 재현하는 것처럼 성준은 백구를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둠, 추위, 두려움, 그리고 따뜻한 털, 자신을 감싼 기, 밤새 지켜준 존재, 너.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너, 그날 밤에 있었어? 성준이 물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백구가 그날 밤 함께 있었다는 것이, 백구가 자신을 지켰다는 것이. 백구는 일어났습니다. 성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준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였습니다. 성준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나 지켜줬어? 성준이 울며 물었습니다. 백구는 성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성준은 백구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순애도 울었습니다. 이선미도 울었습니다. 백구가 증언했습니다. 말없이 몸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다고, 성준을 지켰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성준은 백구를 안은 채 이선미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물음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버린 거 아니었어요?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선미는 무너졌습니다. 성준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성준을 안았습니다. 백구와 함께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버리지 않았어. 지킨 거야. 성준이를 지킨 거야. 이선미가 울며 말했습니다. 성준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순애는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백구가 순애 곁으로 왔습니다. 순애의 손을 핥았습니다. 순애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애가 백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임무를, 성준을 지키고 가족을 찾아주는 임무를,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성준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하지만 밝아 보였습니다.
무언가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같이 살아요? 성준이 물었습니다. 이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살자. 할머니도 같이, 우리 가족 다 같이. 성준은 순애를 보았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준도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활짝 핀 웃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퇴소 서류였습니다. 순애와 이선미가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성준은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준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애착 이불. 성준은 이불을 가방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이불을 꺼냈습니다. 백구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거 같이 써. 성준이 말했습니다. 백구에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백구는 이불 아래 누웠습니다. 성준도 옆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함께 덮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둘은 이불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을, 손주와 백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을, 평화로운 이 순간을, 보육원을 나설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나와 인사했습니다. 성준과 친하지는 않았지만 아쉬워했습니다. 선생님도 눈물을 닦으며 배웅했습니다. 잘 살아. 행복해야 해. 선생님이 성준을 안았습니다. 성준도 선생님을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돌봐줘서 고맙다고. 보육원 문을 나섰습니다. 순애, 이선미, 성준, 그리고 백구. 넷은 함께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성준은 중간에 서서 보육원을 돌아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외로웠지만 안전했던 곳이었습니다. 안녕. 성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집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순애의 마을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성준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발치에 앉았습니다. 이선미와 순애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성준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순애의 집은 시장 근처였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성준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집이라는 게. 성준아, 이리 와. 순애가 불렀습니다.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성준이 방이야. 엄마랑 같이 쓸 거야. 성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새 이불이었습니다. 순애가 어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순애가 물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진 진짜 집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순애는 밥을 차렸습니다. 이선미가 도왔습니다. 성준은 백구와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백구는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성준도 따라 뛰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선미도 함께 봤습니다. 둘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선미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뭘. 이제부터 잘 살면 돼.
밥상을 차렸습니다.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백구도 옆에 앉았습니다. 밥그릇을 챙겨줬습니다. 순애는 손을 모았습니다. 자, 밥 먹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모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자리가 10년이 걸렸지만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성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밥이었습니다. 가족이 차려준 밥이었습니다. 보육원 밥과는 달랐습니다. 사랑의 맛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준도 도왔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선미가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성주는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미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펼쳤습니다. 성주는 이불에 누웠습니다. 백구도 발치에 누웠습니다. 엄마, 성준이 불렀습니다. 이선미는 성준 옆에 누웠습니다. 왜? 오늘 좋은 날이에요. 성준이 말했습니다. 이선미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응, 좋은 날이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 이선미가 성준을 안았습니다. 성준은 엄마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순애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애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느님께일 수도, 돌아가신 남편께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백구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백구가 이어줬습니다. 백구가 지켜줬습니다. 백구가 완성했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애착 이불 없이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백구가 옆에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불안도 많이 줄었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시장에서 좌판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선미가 함께 일했습니다. 성준도 방과 후에 와서 도왔습니다. 백구는 좌판 옆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성준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과일 노점 아주머니가 사과를 줬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고등어를 한 마리 더 얹어줬습니다. 떡집 할머니가 찰떡을 건넸습니다. 모두 성준을 축하했습니다. 할매, 손주 찾아서 얼마나 좋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어느 날 성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림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성준, 그리고 백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넷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성준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림을 꽉 안았습니다. 이선미도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순애는 그림을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넷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을 보았습니다. 성주는 백구를 안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성준이 불렀습니다. 순애는 성준을 보았습니다. 백구는 왜 나를 찾았어요? 성준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순애는 백구를 보았습니다. 백구는 눈을 떴습니다.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말이야. 약속을 지킨 거야. 순애가 말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엄마가 그날 밤 백구한테 부탁했거든. 성준이를 지켜달라고. 백구는 그 약속을 지킨 거야. 성준은 백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구는 성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고마워. 성준이 백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성준의 손을 핥았습니다. 천만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정말 대단해요. 10년 동안 기억했잖아요. 이선미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백구는 기억했지.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듯 했습니다. 순애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잊히지 않게 하는 거더라.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성주는 알아들었습니다. 백구가 날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백구는 성준을 잊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기억했습니다. 냄새를, 모습을,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백구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어. 순애가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백구가 버스를 막지 않았다면 성준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구가 이어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준은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시장 일도 거들었습니다. 백구와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이선미는 시장에서 순애를 도우며 돈을 벌었습니다. 조금씩 모았습니다. 언젠가 작은 가게를 열고 싶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순애는 행복했습니다. 손주와 며느리가 곁에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성준을 지켰습니다. 학교 갈 때 따라갔습니다. 학교 끝나면 데리러 왔습니다. 밤에는 성준 방 앞에서 잤습니다. 문지기처럼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순애는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순애 곁으로 왔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백구는 순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순애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기억하며 살았을 백구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백구도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내 임무는 끝났어. 순애가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생 지킬 거라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성주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공을 던지면 백구가 물어왔습니다. 성주는 웃었습니다. 백구도 웃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와 이선미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선미가 불렀습니다. 순애는 이선미를 보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엄마 노릇할 수 있을까요? 이선미가 불안해했습니다. 순애는 이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넌 이미 하고 있어. 성준이 봐. 얼마나 행복해. 이선미는 성준을 보았습니다. 성준은 백구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미도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이 용서해 주셔서.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 있어. 넌 최선을 다했어. 이제 우리 잘 살면 돼.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준은 백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선미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잘 자, 성준아. 잘 자요, 엄마. 할머니도 잘 자요. 성준이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입니다. 순애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백구는 성준 방 앞에 누웠습니다. 문을 지켰습니다. 10년 전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준을 지킨다는 약속을 평생 지킬 약속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백구는 달빛 아래 눈을 감았습니다. 비로소 모두 함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백구 가족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 극장